이번 이야기는 총 6편 실내 기획에 대한 내용 중에서 5편째 공간은 관계로 존재한다입니다. 공간은 관계로 존재한다. 얼핏 들어보면 매우 추상적인 그리고 관념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전 시간에 우리는 공간은 기능과 프로그램의 관계에서 설정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한 기능은 사람들의 움직임, 즉 프로그램들을 해석됐을 때 그 프로그램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면적으로 만들어지는 정적인 데이터라는 것도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은 관계로 존재한다는, 결국 공간은 기능과 기능의 관계로 존재한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능과 기능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능과 기능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있겠죠. 기능과 기능의 무수히 많은 관계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설계에 잘 응용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접 매트릭스라는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djacency matrix라는 건데요. 즉 기능과 기능의 관계성을 하나의 표로 매트릭스화시킨 표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이 표를 어떻게 보냐 하면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실 때 이쪽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모든 내용들은 기능에 해당되어지고요.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주나 디자이너나 이용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의 해석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과 기능의 관계들의 설정들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기능과 기능의 관계들은 어떤지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제일 오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매트릭스를 살펴보게 되면 기능을 중심으로 건축주 또는 디자이너,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조건들을 나열하는 조건에 대한 해석과 각각의 기능의 관계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인접 매트릭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능과 건축적 요구사항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계 조건이 높거나 낮거나 없거나를 표시하는 지금 표시 방법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기능과 기능의 관계들이 매우 가깝고 상당히 가깝고 편리하고 중요하지 않거나 먼 관계성들이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는 도식화되어져 있는 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살펴보면 건축주가 요구사항 중에 안내 카운터는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높다는 뜻이죠. 자, 반면에 건축주에서의 자율 열람실 부분은 좀 뭐 그렇게 중간 정도의 요구사항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자, 사무실을 살펴볼 때 사무실과 안내 카운터와 사무실과 신간 도서 공간의 관계성들을 살펴보게 되면 좀 매우 멀리 위치하고 있어도 되겠다. 그렇지만 안내 카운터하고 사서 공간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 반면에 사서 공간, 사무실, 신간 도서 부분은 조금 더 상당히 매우 가까워야 한다. 이렇게 가깝고 먼 인접관계를 표시한 부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요구사항과 기능들과 기능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표가 인접 매트릭스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다이어그램은 지금 보시는 예시는 하나의 그 주택을 설계할 때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과 주방과 방과 현관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이 집을 들어올 때 전시를 통해서 들어와서 현관을 거쳐서 거실로 들어오게 되면 거실에서 안방으로 가거나 또 다른 방으로 가거나 주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성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집은 거실의 중요성이 매우 큰 중앙의 역할을 하고 있고 거실을 통해서 분산되고 있는 방식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방을 살펴보게 되면 주방 안에는 발코니와 인접되어져 있고 다용도실과 인접되어 있는 관계성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에 있어서도 화장실이 있고 화장대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화장대와 사무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이 상관 다이어그램은 중요실 간의 관계, 또 실 안에서 세부적인 또 다른 공간과 기능과 기능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버블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블 다이어그램은 실제 기능과 기능을 나열시켜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또는 편리성이 용이한 어떤 분석 데이터를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웬트런스가 있습니다. 입구 부분인데요. 여기는 지금 키친이 있고요. 전체로는 카페입니다. 자, 이 카페가 설정되기 위해서 지금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출입구와 그 다음에 키친과 카페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자, A 같은 사례는 키친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카페가 둘로 나뉘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 출입구에서 들어올 때 두 가지 후면에 있는 카페가 잘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겠죠. 반면에 두 번째 B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출입구 위치와 그 다음에 중앙에 주방이 있음으로써 서빙이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이 있고 전체의 카페 유형들이 연속성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주방이 아래쪽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근접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후면이 있지만 전면까지는 굉장히 먼 동선 체계를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D 부분은 주방이 맨 밑으로 다가가면서 홀은 경제적으로 통합 운영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먼 동선 체계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키친이 앞에 나가 있을 때 입구성이 협소한 D2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여러 가지의 버블 다이어그램의 동선 시스템을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례는 B가 가장 적합하겠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행위가 버블 다이어그램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면적표를 나열하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지금 표에서 볼 때는 층을 구분시키고 있는 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각각의 기능들의 위치들을 잡고 그 기능에 큰 기능과 세부의 기능들을 나열시키는 그런 표가 있고요. 또한 그 세부 면적들을 나열시키는 칸이 있고 그 면적들을 합산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들을 살펴보게 되면 면적은 제곱미터와 평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앞전에 상관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인접 매트릭스라든지 버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가평면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정되어져 있는 기능들을 나열을 시키고 그 기능들의 면적들, 합계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개발 면적들을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것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인접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기능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건축주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기능과 기능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중요도를 살펴보게 되고, 이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상관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자, 엔트러스를 통해서 로비를 들어왔을 때 각각의 크기의 중요도에 따라서 공간들을 어떻게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부속적인 기능들은 어떤 식으로 배치시키는지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동선과 동선의 연결성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이 상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런 상관 다이어그램 속에서 자, 엔트러스가 표시가 되면 자, 중요한 기능 속에서 주변의 공간과의 연계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중요한 연관 부분에 있어서도 상호 연관성이 있는 관계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기능과 어떤 기능들이 분산되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은 근접시켜서 같이 배치시키고 어디는 소음권에 어디는 조망권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뷰를 검토할 때도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공간을 인접시키는 게 뷰에 가장 좋을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대안 조건들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유형의 사례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상관 다이어그램을 만들게 되면 자, 버블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가평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입구가 설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각각의 주요 실들을 배치시키다 보면 다양한 대안이 나와서 그 중에 실질적인 면적으로 가로 세로 면적으로 정리가 되다 보면 실과의 실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동선들의 흐름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실제 가평면을 작성하는 과정에 이런 기능과 기능의 관계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분석 방법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기능과 기능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그 명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앞에 많은 사례들의 유형들을 살펴본 걸 우리는 평면 조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평면 조닝은 전체의 공간의 내용과 성질에 맞게 구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를 다시 쉽게 표현하면 기능 구성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은 설계 과정에서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공간 구성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기본적인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공간이 각실과 관계를 개략적으로 주는 평면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런 평면 조닝의 가장 큰 의미이고, 평면 조닝 안에는 이제 공간 리스트,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고,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봤던 공간의 관계 설정 그룹핑, 그러니까 뭐 인접 매트릭스라든지 상관 다이어그램, 버블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그룹핑해 가서 실질적으로 치수와 규모를 통해서 효율성까지 검토해서 가평면을 만드는 것이 평면 조닝의 가장 큰 취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평면 조닝 과정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싶은 거는 스페이스 프로그램, 최종 면적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결국은 디자인으로 연결되어지는 기초 자료가 된다는 거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클라이언트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필요 기능들을 근거로 해서 소요 실들을 산정하고 그 면적들을 결정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이 과정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실의 관계들을 분석을 했고, 실들의 관계들이 프로젝트의 중요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상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각각의 규모와 실 배치의 분석에 유리한 특징들을 분석을 했고, 버블 다이어그램에서 그 실과 위치의 성격과 동서의 흐름을 동시에 파악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의 완성되어지는 디자인의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만들어지는 개념을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공간은 관계로 존재하는 게 맞고요. 그 공간은 기능과 기능의 관계로 존재한다는 거,
강조하고 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